후르시초프를 주로 주인공으로 다뤘는데요. 후르시초프가 권좌에서 밀려난 다음에 그 자리를 메운 사람이 바로 브레즈네프입니다. 브레즈네프라는 인물이 그 뒤로 이제 1970년대 중반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를 러시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억하기로는 가장 안정되고 살기 편했던 시대. 교순 시대구만. 합병선대. 나라 안팎으로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참 의외네요. 아니, 전쟁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적 탄압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뭐 기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삶이 상당히 안정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문화도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노래예요?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백만송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백만송이 장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이미자 더하기, 네. 해튀김 더하기, 그다음에 아이오아이 더하기, 그다음에 아이유 더하기와 같은 각 시대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린 한국 가수들의 어떤 위상을 합쳐놓은 듯한 어떤 그런 인기를 누리던 그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알라 푸가초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생소한 인물인데 러시아 사람들에게 알라 푸가초바는 정말 대단한 그 가수거든요. 이 백만송이 장미가 그 노래를 지금 차용한 건데 그럼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곡은 그 라트비아 노래인데요. 네. 라트비아 노래를 편곡했는데 거기에 붙인 가사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지아의 어떤 가난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시원 씨 같은 미모의 배우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배우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수천 송이의 장미를 산 다음에 광장 앞에 뿌려놨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결국 해피엔딩인가요? 그러길 바라죠. 여배우는 그냥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약간 뭐 소련의 르네상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실제로 또 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은 그 소련의 회색 시기라 그러거든요. 회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얘기랑 좀 다르잖아요. 이거 평가가 왜 그런 거예요? 회색 시대라는 말은 그 브리즈네프가 죽고 후에 사후 평가를 할 때 서방의 언론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 전에는 색깔이 명확했어요. 빨겠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그 자원 부국이라 돈 벌 수 있는 수단 자체가 1차 자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팔고 가스 팔고 해가지고 뭐 차 사고 옷 사고 밥 사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뭐 돌아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 그 민중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소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줄서기였어요. 무작정 줄서기라고. 과거에 이틀런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그냥 앞뒤도 안 보고 그냥 줄 서요. 뭔지 모르지만 몰라 줄 서. 얻을 수 그래서 있으니까요. 앞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 뭐 하는 줄이에요? 자기도 몰라. 네, 그냥 줄을 서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건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재에 대한 거는 당연히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고기를 스스로 잡지 못했던 상황이네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미국과 이제 소련이 그 대치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상당히 많이 따라갔어요. 어느 정도 이제 경쟁이 가능했었는데 더 경제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제 체제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체제 개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소련이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당시에 자본주의 진영이 오일 쇼크로 강타를 얻어맞고 이렇게 비틀거릴 때 소련은 이제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잘 버텼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석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소련이 엄청나게 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대하고 힘 있는 국가처럼 보였지만 속에서 삐그덕 하나씩 톱니바퀴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뭔가 안쪽에 부실공사한 데가 있었던 거예요. 거시적 지표만 아주 너무 신경 썼던 거죠. 그 부실공사 중에서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혼 사유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이혼 사유 1순위는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술. 아 진짜? 술이요? 술 너무 많이 마셔서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10% 이상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사망률도 엄청 높고 이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맥주가 술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맥주는 그냥 음료수였던 거예요. 그 정도 한 40도는 돼야 그렇지. 네. 아니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 악령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그 당시 러시아의 그 술 문화를 한탄하면서 쓰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술 문화에 대해서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큰일 난다. 사실 보드카가 사실은 그 바다라고 하는 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거의 물처럼 마시는 문화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뒤끝이 깨끗해요. 숙취가 별로 없죠. 증류주라서. 네, 그래서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스웨덴에 있을 때 백야식이었었거든요. 백야. 네, 근데 처음 겪어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제 일이 끝나고 저녁 6시쯤 돼서 밖에서 술을 먹는 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네. 술과 안주를 사다가 숙소에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을 마셨는데 6시쯤 되니까 이제 어수룩해지잖아요. 술을 즐겁게 마셨어요. 어수룩해 계속. 술을 계속 마시다가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인데 6시와 새벽 2시가 같아요. 똑같아요. 계속 낮술 마시는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아직 멀었어라는 느낌이 들어요.